자, 오늘은 민법 기출 OX. 자, 페이지로 55페이지네요. 전세권을 보겠습니다. 전세권. 조문을 꼭 반드시 한번 읽어보세요. 조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자, 우선은 지문 1번부터 들어가 볼까요? 전세권은 용의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습니다. 용의권 중에서,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중에서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는 게 전세권입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으로 잡았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1번은 맞고, 이번에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맞습니다. 임대차는 지료가 성립 요소고, 임료가 성립 요소고,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다. 그래서 전세권과 임대차는 유상이 원칙입니다. 자, 3번의 전세금의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며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없다. 이게 틀렸네요. 자, 마침 을이 과거에 3천만 원 빌려준 게 있어요. 3천만 원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도 3천이야. 그러면 기존의 3천만 원 금전 채권으로 전세금으로 퉁칠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자, 4번의 갑은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을의 전세기간 중 갑이 건물을 병한테 양도한 경우에 을에 대한 전세금 반환 의무는 병이 부담한다. 당연하죠. 전세권의 성질이 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성질이 뭐냐. 자, 갑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으로 바뀌었어. 자, 바뀌었을 때 전세금 반환 의무는 병이 부담하냐, 갑이 부담하냐. 자,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항상 대항력이 있고 절대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병한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가 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설정자 지위를 승계하니까 전세금 반환 채무도 승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전세권 설정자 역할을 갑이 아니고 병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병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고 갑은 반환 의무를 면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4번 맞네요. 5번의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조금 전에 보셨지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하면 됩니다. 설정 계약, 전세금 지급, 설정 등기.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즉, 을이 집을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해야 전세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번 맞네요. 자, 6번의 존속기간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최장기한의 제한은 없다. 전세권은 최장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1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근데 최단기는, 그죠? 나눠집니다. 토지하고 건물 전세권하고. 토지는 최단기간이었고 건물 전세권은 1년 이상이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6번은 틀렸네요. 최장기간 10년의 제한은 있다. X. 7번의 건물 전세권의 최단기간은 2년이다. 2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1년. 그죠? 1년. 주택임대차가 2년이죠. 상가도 최단기간이 1년. 건물 전세권도 최단기간이 1년. 주택임대차는 2년입니다. 2년. 그래서 7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뒤로 넘겨보시면 자,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틀렸네요. 건물로 돼야 맞잖아요. 자, 건물 전세권은 최단기간 1년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도 1년으로 됩니다.
근데 토지는 최단 기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그 정한 기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3번은 X네요. 자, 8번은 X입니다. 참. 자, 9번에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전세권 소멸 통고 제도. 지상권에는 이 제도가 없다 그랬죠. 지상권에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최단 기간으로 되기 때문에 소멸 통고 제도가 없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소멸 통고 제도가 있죠. 자,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은 소멸한다가 아니고 6개월 후에 소멸합니다. 자, 기간에 약정하지 않았을 때 설정자든 전세권자든 소멸을 통고해서 전세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때 전세권 소멸 통고를 하면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6개월 후에 소멸. 그래서 9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임대차는 해지 통고가 어떨까요? 전세권은 소멸 통고라 그러고 임대차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해지 통고랍니다. 자, 부동산 경우에 임대인이 하면 6개월 후에 소멸, 임차인이 하면 1개월 후에 소멸, 동사는 5일 후에 소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뭐 필요 없으니까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 후, 임차인 하면 1개월 후, 전세권은 설정자가 하든 전세권자가 하든 6개월 후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에는 법정갱신이 나오네요. 건물 법정갱신. 우선은 10번은 뭐가 틀렸냐?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이다. 그거는 맞아요. 우리가 지상권하고 차이가 뭐냐? 크게 보면은 갱신은 합의갱신이 있고 갱신 청구 제도가 있고 법정 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갱신 제도 세 가지. 자, 합의 갱신, 갱신 청구 제도, 법정 갱신. 뭐 합의 갱신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갱신 청구 제도는 지상권에 나옵니다. 지상권에 나오고 토지 임대차에 나옵니다. 토지 임대차 이렇게. 자, 법정 갱신은 어디 나오냐? 건물 전세권, 그 다음에 임대차 세 가지. 세 군데 나옵니다. 임대차 세 가지는 일반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정 갱신은 총 4군데 있죠. 건물 전세권, 일반 임대차,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이렇게. 자, 근데 민법이 적용되는 법정 갱신, 건물 전세권하고 일반 임대차,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죠? 그럼 법정 갱신 되면은 동일한 조건으로 한 번 더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한 번 더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 이래 돼 있어. 그러나 단 해가지고 기간만큼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래 돼 있든지 기간만큼은 2년으로 된다. 또는 1년으로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 말은 민법이 적용되는 건물 전세권하고 일반 임대차 이 두 개입니다. 건물 전세권하고 일반 임대차 두 가지. 민법이 적용되는 건물 전세권과 일반 임대차는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근데 주택 임대차는 2년으로 된다. 상가 임대차는 1년으로 된다. 각기 다릅니다. 차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0번은 건물 전세권은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 전세권의 기간과 동일하다. X입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이래야 맞습니다. 10번은 X. 자, 11번에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갱신에 등기 없이도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주인에게 갱신되었음을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왜 그러냐? 자,
자,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자, 우리가 배웠다시피 법률 행위로 그러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 규정으로 그러면 등기할 필요 없다. 그래서 11번에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 없이도 제3자 건물 양수인에게 전세권, 갱신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12번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맞습니다. 이거는 조문이네요. 그죠? 30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타인의 토지에. 자,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겠네요. 타인의 토지. 자, 갑의 토지에, 그죠? 갑의 토지에, 을이란 사람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으로 땅을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전세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지상권, 임차권, 사용권을 가집니다. 그러면 요 건물의 전세권을 잡아버리면 요 토지 사용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조문의 304조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왜 이게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자,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의 전세를 잡았지 토지의 전세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은 건물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그럼 출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은 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전세권을 잡아버리면 토지 사용권에도 전세권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병은 건물도 사용하고 토지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04조를 이야기하십니다. 12번에 토지 임차권 대신에 지상권을 넣어도 마찬가지다. 자, 13번은 전세권하고 관련된 법정지상권 문제네요. 305조. 자, 대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데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자, 전세권자가 아니고 설정자에 대하여 이렇게 됩니다. 305조. 자,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자로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병한테 토지 소유권이 승계가 되어버렸어요.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특별 승계인으로서 현재 땅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동일인이 건물과 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어떤 사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의 철거를 방지할 목적으로 건물 주인이 남의 땅에 당연히 지상권을 가진다. 이거를 법정지상권이라 했습니다. 자, 땅 주인은 건물 주인에 대해서 당연히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하면은 건물 주인 갑이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그죠? 설정자인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가지냐, 실제로 살고 있는 전세권자 세입자가 가지냐. 자,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느냐, 전세권자에게 설정해 주느냐 했을 때 전세권자가 아니고 설정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결론은
타인의 토지에 법정 지상권을 가지는 주체는 세입자는 절대 안 되고 건물 소유자만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3번은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가 아니고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13번은 틀리네요. 자, 14번에 통상관리에 속하는 수선 의무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있다. 원래 임대차에서는 아무 소리 없으면 보통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수선비, 필요비도 임대인이 부담해요. 임대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했다면 필요비조차도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물권에서는 수선은 누가 하느냐? 물권자 자신이 합니다. 그래서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 소규모 수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죠. 소규모 수선. 자, 그래서 수선은 전세권 설정자가 아니고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에게 있고, 그죠?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가 수선을 해야 되므로 수선비도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수선비, 필요비를 설정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14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5번에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 뭐 이거나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나 거의 같은 말입니다. 14번에 통상관리에 속한 수선 의무. 이것이나 현상 유지를 위해서, 그죠? 필요한 수선 의무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결국 수선비, 필요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필요비의 상환은 청구할 수 없다. 그 14번이나 15번에는 같은 문제죠. 전세권자는 물권자이므로 임차인과 달리 필요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다. 필요비는 스스로 부담한다. 수선은 스스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자, 16번에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것도 뭐 당연한 소리인데, 자,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은 땅 주인입니다. 어른 지금 토지 전세권자이고, 이렇게.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무단 건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침해됐고 을의 입장에서는 전세권이 침해됐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가 을한테 전세권을 내주니까 을에게 이제 사용 수익권이 있습니다. 사용 수익권. 자, 그러면 갑에게는 일단은 사용 수익권이 없습니다. 을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을 해버리면 을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고 있다. 당연히 전세권에게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뭐 철거를 청구하거나, 그죠? 여러 가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소유권이 침해됐으므로 병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겠냐?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을한테 사용 수익권을 내줬고 갑에게는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병이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토지를 처분할 수 없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하고 을 중에서 사용 수익권이 을에게 있기 때문에 병의 무단 건축으로 을이 직접적인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보다는 을이 철거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 16번도 X네요. 자, 17번에 전세권 양도.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의 자유가 있다.
양도할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고 전전세도 할 수 있고 담보 제공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 금지를 할 수 있거든요. 즉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어요.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처분할 수 없습니다.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은 지상권과 다른 게 처분 금지 특약이 유효입니다. 근데 지상권에는 처분 금지 특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특약이 있으나 없으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에는 처분 금지 특약이 유효이므로 특약이 있으면 처분 양도할 수 없고 특약이 없으면 처분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17번은 정확하게 맞네요. 자, 18번에 양도 금지 특약도 계약입니다. 자,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대원칙이야. 그런데 그 특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도 미쳐서 대항하게 할 수 있으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겠다. 그러면 등기를 하면 돼요, 등기. 예. 자, 임차권도 등기를 하면은 물권처럼 강해져서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고, 계약이나 특약, 요것도 등기를 하면은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등기를 하면. 그래서 이놈의 등기가 굉장히 요술방망이가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등기를 하면. 자, 19번은 분리양도네요. 분리양도.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리양도. 전세권에 있어서. 자, 이거는 조금 지워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양도. 자,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권리 두 개 있네요. 전세권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전세금 반환 채권하고 전세권하고 두 개 있다. 그럼 이걸 한꺼번에 양도하면 괜찮아요. 근데 분리해서 하나만 양도할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리 양도. 자, 하나만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느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 전세권만 오로지 양도를 하겠다. 요거는 금지입니다. 체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3천만 원 전세금 채권은 내 할게. 전세권은 병 니 해라. 이런 거는 절대 할 수 없다. 그런데 요것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오로지 남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자, 예를 든다면 전세권이 소멸을 했어. 그러면 확정 양도가 가능합니다. 확정 양도가 가능하다. 그런데 전세가 아직까지 존속 중이야. 전세권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는 확정 양도는 안 됩니다. 확정 양도는 불가능하고 조건부. 전세권 소멸을, 그죠? 조건으로 했어.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체계를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전세권만의 양도는 금지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만의 양도는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는 확정 양도, 존속 중일 때는 확정 양도는 안 되고, 전세권 소멸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양도면 된다. 확정 양도는 양도 계약도 5월 1일 날, 양도의 효력도 5월 1일 날, 조건부 양도는 5월 1일 날 양도 계약, 8월 1일 날 조건이 성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양도는 5월 1일 날 했는데 양도의 효력은 조건에 성취가 있을 때 8월 1일부터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19번은 전세권 존속 중에 이렇게 돼 있네. 존속 중이기 때문에 확정 양도는 안 되고 조건부 양도만 가능하다. 그죠? 자, 장래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존속 중에는 조건부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만 가능하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전세권이 소멸되는 조건 또는 전세권이 소멸됨으로써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분리양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9번은 맞네요. 그죠? 자, 20번에는 전세권 저당권입니다. 전세권 저당권.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았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잘 옵니다.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았다. 볼까요? 자,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에, 갑이 이제 설정자입니다. 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이렇게. 전세금이 3천만 원 넘어갔습니다. 전세권자.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전세권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딱 잡았습니다. 2천만 원 빌려주고 이렇게. 자, 이거를 전세권 저당권이라 합니다. 부동산에 그 저당권을 잡은 것이 아니고 을의 전세권 자체의 저당권을 잡았다. 이것도 가능하죠.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도 되고 전세권도 되고 지상권도 되고 지분도 되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을의 3천만 원 전세금 채권 그거를 2천만 원 빌려주고 담보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전세권 저당권이라 합니다. 전세권 저당권. 자, 이거는 그러면 아무 소리 없으면, 그죠? 병이라는 사람이 큰 코 다칩니다. 이렇게. 만약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세 기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이래 돼버려. 그러면 갑은 을에게 3천만 원 돌려주고 끝나버립니다. 병은 을의 3천만 원 대해서 2천만 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병은 큰일 났네요. 그죠? 그래서 자, 병은 뭘 해야 되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있잖아요. 전세금 반환 채권. 요거를, 그죠? 신속하게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 압류를 해버리면 저당권의 효력이 전세권은 소멸하니까 있을 수 없고 전세금 반환 채권 위에 옮겨가서 존속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물상대위. 물상대위라고 하지요. 물상대위. 이렇게 물상대위라고 한다. 자, 그래서 물상대위까지는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56페이지. 자, 20번 다시 한번 볼까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의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병은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 합니다. 자, 우선은 1번에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당연하죠. 전세 기간이 종료되면은 전세권이 소멸, 저당권도 소멸. 따라서 저당권자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사라진 전세권에 대해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맞고 이번에 을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병이 을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했다. 압류. 이게 중요하죠. 자, 기간 종료 전에 압류하든지 만료 후에 압류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를 해버리면, 그죠? 전세권은 소멸했지만은 전세금 반환 채권은 존재하므로 이 저당권이 전세금 반환 채권 위로 옮겨가서 존속합니다. 뭐 이런 경우는 병은 저당권을 실행해서 2천만 원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병이 을의 전세금 반환 채권을 압류한 경우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어쨌든 전세권, 저당권 이 문제도 잘 나오기 때문에 연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21번 전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맞습니다. 전세권은 모권이라 하고 전전세권은 작권이라 합니다. 모자관계. 그래서 작권은 모권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맞네요. 22번에 전세권자가 소유자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은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전세권자가 전전세를 한다는 것은 전세권을 처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양도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소유자 동의 없이 얼마든지 전전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전세를 했다고 해서 원래 전세권이 소멸하느냐? 그건 아니죠. 원래 전세권도 그대로 존속하고 원전세권의 범위 안에서 전전세권이 성립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2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의 전세권을 설정해 줬는데 그 후 기간이 만료되었다. 갑은 을로부터 말소 서류를 반환받기 전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거는 동생관계를 나타내고 있네요. 자, 만약에 전세권이 끝나버렸습니다. 자, 전세가 끝나버리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및 전세 등기 말소 서류 교부, 그게 동시행 관계로 있습니다. 조문으로 보면은 314조에 들어있죠, 그죠? 314조.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동시행관계. 전세권이 끝나면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및 말소 서류 반환, 그게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번은 맞네요, 그죠? 갑이 을로부터 말소 서류를 받을 때까지는 전세금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관계다 그 말이죠. 자, 24번부터는 일부 전세네요. 일부 전세. 자, 일부 전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부 전세. 자, 이걸 좀 지우고 한번 볼까요? 일부 전세. 한 개 부동산의 일부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백화점 사건이 하나 있죠, 그죠? 여기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을이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3월 1일날. 당연히 전세금을 지급했겠죠. 그리고 이 전세에 후순위로 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4월 1일날 잡았습니다. 그러면 일부 전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우선은 건물 자체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2층에만 전세를 잡았다. 이거를 일부 전세랍니다. 하나의 부동산의 일부에만 전세권이 성립되었다. 일부 전세. 자, 그러면 을은 기간이 만료해서 2층을 비워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 갑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을은 우선은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를 신청해서 낙찰대금에서 전세금 상당액을 우선 변제를 받아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경매 신청은 2층에만 할 수 있느냐? 1, 2층 다 할 수 있느냐? 우선 변제는 2층의 낙찰대금에서만 받느냐? 1, 2층 전체에 대해서 받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매 신청은 2층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우선 변제는 1, 2층 전부의 낙찰대금에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게 전제가 되어 있느냐? 만약에 을 스스로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2층에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층 부분에만 우선 변제를 당연히 받겠죠. 1층은 경매도 안 됐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1, 2층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거는 을이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고 을이 선순위이지만 가만히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1, 2층을 경매로 넣었을 때 경매는 후순위가 넣었지만은 전세권자 을이 선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1, 2층을 통째로 경매를 넣어버리면 만약에 2층의 경락대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1층은 지금 150억이다. 이리 됐어요. 응? 그러면 전세권자는 2층의 경락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1층의 경락대금에서도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금이 200억이다. 200억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200억.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어른, 그죠? 2층에만 경매를 신청해서 그걸로 끝이면 100억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어리 인내심이 좋아가지고 기다려. 그럼 병이 통째로 경매를 넣었어. 그러면 2층은 100억, 1층은 150에 날차게 됐어. 그럼 어른 기다렸다가 우선 변제만큼은 1, 2층 낙찰대금 전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100억, 100억 해가지고 200억을 모두 우선 면제를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일부 전세는 결론은 경매 신청은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는 전부에 대해서,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법적으로 분할을 해야 됩니다. 분할을 해야 낙찰이 되거든요. 법적으로 분할이 돼야 돼. 그런데 법적으로 분할이 불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불가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해 버리면 이제는 이미 경매 자체 분할이 안 되면 1, 2층 전부를 경매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미 경매 자체가 금지돼 버립니다. 안 돼요. 이제 이때는 판결 받아서 강제 경매로 들어가야 됩니다. 강제 경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으로 전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관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번에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경매 청구는 일부에만 할 수 있다. 자, 25번에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건물의 일부 분할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분할이 안 되는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전체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분할이 안 된다고 해서 전체를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매 신청 자체가 금지됩니다. 분할이 안 되면 금지된다. 그래서 25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26번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맞네요. 그죠? 자, 경매 신청은 일부에, 우선 변제는 전부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6번. 자, 나온 김에 30번도 있네요. 30번. 자, 일부 전세 그 30번 연속해서 볼까요? 갑은 그 소유 X 건물의 일부에 관해서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이것도 뭐 일부 전세네요. 일부 전세. 자, 우선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는 경우 존속기간은 1년이다. 틀렸네요. 민법에서 법정 갱신되면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주택임대차는 2년, 상가는 1년, 민법이 적용되는 건물 전세권과 임대차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된다. 방관 1번은 X입니다. 자, 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하여 X금을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좀 전에 했죠. 일부 전세에서 경매 신청은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우선 변제는 전부에 대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번은 맞네요. 자, 4번의 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존속기간이 만료되면은 전세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전세권이 소멸하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해서 확정 양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배운 거죠, 그죠? 분리 양도. 그래서 기간이 만료하면은 전세권이 소멸됐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만 존재.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분리 확정 양도할 수 있다. 맞네요. 자, 4번의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한테 양도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항상 이야기하지만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팔아가지고 주인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주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해서 대항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전세금도 반환해야 되고 갑은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고
따라서 을은 기간이 끝나면 갑이 아니고 설정자 지위를 상기한 병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자, 그래서 을은 갑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병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래 맞죠? 그 4번도 맞네요. 그죠? 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통상 필요비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우리가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수선은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수선비도 스스로 부담, 필요비도 스스로 부담. 따라서 설정자에게 통상의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 상환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0번은 작년에 최근 기출문제인데 역시 일부 전세가 중요하다. 그 정답은 1번이 X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을 보시면 그래서 30번의 일부 전세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전세 계속해서 지금 지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세권에는 특수한 최근에 떠오르는 테마가 그죠? 지금 하고 있는 일부 전세하고 아까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 양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았다. 이걸 전세권 저당권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조금 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부 전세, 분리 양도, 전세권, 저당권. 다 이제 기출에 나왔고, 그래서 새롭게 나오면 좀 어렵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세 문제, 분리 양도 문제,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해서 하나만 양도할 수 있냐, 또 전세권에다가 저당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27번을 보시면 전세권자는 설정자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지상물 매수 청구와 다르죠? 지상물 매수 청구는 제한이 없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 즉 전세권자가 전세로 들어가면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다. 그러면 아무 에어컨이나 강제로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정자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켰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해서 부속시켰거나 그 두 가지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27번은 X가 되겠네요. 그죠? 자, 28번에 토지전세권의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각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소멸통고. 자, 소멸통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때 소멸시키는 제도를 소멸통고라 합니다. 임대차에서는 그죠? 해지통고, 전세권에서는 소멸통고, 지상권에서는 소멸통고 제도가 없습니다. 왜? 지상권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최단 기간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소멸통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은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28번은 왜 틀렸느냐?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통고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소멸통고를 한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발생해서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6개월 경과 후 소멸통고 아니고 소멸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소멸이 돼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28번은 X가 되겠습니다. 29번의 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아까 두 가지를 그랬죠. 그죠? 전세권에. 자, 하나는 용익기능, 하나는 담보기능. 주로 용익기능은 존속 중일 때, 전세기간이 끝났을 때는 담보기능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끝나면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걸 담보기능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기간이 존속이 돼야 용익기능이 있잖아요. 따라서 기간이 만료되면은 용익기능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담보기능만 존속합니다. 그런데 등기까지 이제 전세 등기까지 말소를 했어. 말소를 하면은 담보기능도 소멸합니다. 최종적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간이 만료되면은 용익기능은 소멸, 담보기능은 존속.
등기까지 말소되면은 둘 다 소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번 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그죠?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 권능은 소멸한다. 맞습니다. 담보 권능은 여전히 존속합니다. 담보 권능은 여전히 존속한다. 그래서 우리가 존속기간 만료로 전세권 소멸, 이 말은 전세권 소멸이 용익적 용익 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 그런 뜻입니다. 담보 물권으로서 전세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세권이 되겠습니다. 전세권. 다음에는 지역권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